요즘 너무 피곤한데 영양주사라도 한 대 맞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알약으로 먹으면 편한데 왜 굳이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영양분을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IV 테라피에 대해서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궁금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그냥 물 한 잔이랑 꿀꺽 삼키면 되는 알약이 떡하니 있는데 왜 굳이 시간 내고 돈 들여가면서까지 주사를 맞느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알약을 넘어서 도대체 왜 입이 아니라 혈관을 선택하는 건지 그 핵심 원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알약을 먹었을 때예요. 이게 소화기관이라는 아주 험난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위산에도 녹고 효소에도 분해되고 이러면서 영양소가 엄청나게 손실돼요. 그런데 오른쪽 IV는 어때요? 이건 그냥 혈관으로 바로 꽂아버리는 말 그대로 초고속 KTX 같은 거예요. 중간에 어디 들릴 필요 없이 100% 그대로 우리 몸 세포까지 직행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직접 전달 그리고 100% 완전 흡수. 이게 바로 IV 테라피의 가장 큰 매력인 거죠. 아니, 그럼 영양소가 어떻게 그렇게 세포 속으로 순간이동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농도 기울기라는 아주 간단한 과학 원리에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꽉 찬 만원 지하철에서 문이 딱 열리면 사람들이 텅 빈 승강장으로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IV로 혈액 속에 영양분을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분이 부족했던 우리 세포 안으로 그 영양소들이 와르르 하고 밀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세포한테는 정말 최고의 영양 뷔페가 차려지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바로 혈액 검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IV 테라피는 무슨 최신 유행하는 웰빙 상품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엄연한 의료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 즉 안전을 확보하는 혈액 검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사전 검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이 절대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내 몸이 이 영양주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주는 빨간불, 초록불 같은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와, 표를 보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이 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장 기능 검사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콩팥이 들어온 영양분을 잘 걸러낼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간 기능 검사는 화학 공장인 간이 이걸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특히 저기 G6PD라는 효소 검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이 고용량 비타민C를 맞으면요, 오히려 적혈구가 파괴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안전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깐깐한 혈액 검사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럼 드디어 실제 시술을 경험해 볼 시간이죠. 내가 환자가 되어서 주사를 맞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볼까요?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숙련된 의료진이 주사 놓기 가장 좋은 혈관을 찾아서 꼼꼼하게 소독을 하고요. 바늘이 들어갈 때, 네, 따끔하죠. 근데 정말 그 순간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거나 앉아있기만 하면 끝입니다. 옆에서 의료진이 계속 주입 속도도 봐주고 불편한 데는 없는지 체크해주니까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다 끝나면 바늘 빼고 꾹 눌러서 지혈하면 정말 끝.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안한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의료진이 환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주사가 너무 무서우면 미리 말해서 아예 누워서 맞을 수도 있고요. 긴장되면 심호흡을 하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소독할게요. 좀 차가워요. 이제 바늘 들어갑니다. 따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니까 훨씬 덜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자,
물론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모든 의료 행위에는 크고 작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IV 테라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잠재적인 위험과 반응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정말 드물지만 응급 상황까지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행인 건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래요. 주사 맞고 나서 멍드는 거, 우리 다들 한 번씩은 겪어봤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가끔 수액이 혈관 밖으로 살짝 새서 그 부위가 붓거나 혈관이 좀 욱신거리는 정도? 이런 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그냥 사소한 불편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주사 맞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어지럽고 식은땀이 막 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알레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의 신경이 피를 보거나 바늘을 무서워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잠깐 혈압을 뚝 떨어뜨리는 일종의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촉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나필락시스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알레르기 비상사태예요. 특정 성분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말 그대로 폭주하면서 온몸에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물론 발생할 확률은 정말 낮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왼쪽의 단순 실신, 즉 혈관미주신경 반응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맥박은 오히려 느려져요. 이럴 땐 그냥 편하게 눕혀서 다리만 살짝 올려주면 금방 괜찮아져요. 하지만 오른쪽의 아나필락시스는 달라요. 1분에서 15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맥박은 막 빨라집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하고 119를 불러야 하는 진짜 비상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켜주는 그 든든한 안전망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바로 이런 안전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을 거예요.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동의서를 받는지,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완벽하게 소독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약품은 갖추고 있는지, 사용한 바늘을 안전하게 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환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결국 이 문구가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지침과 규정들은 그냥 기계처럼 따르라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의료진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에 맞춰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튼튼한 가이드라인이자 안전 울타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IV 테라피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그 모든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양소를 우리 몸 세포에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 어떠셨나요? 어쩌면 이것이 미래에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만 콕 집어서 채워주는 개인 맞춤형 영양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